예, 저희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힘든 상황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의 불법 계엄이 있었고, 그리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가 있었고, 사상 초유의 구속영장 집행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서부지법 대폭동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 대한민국, 그중에 최고는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까지 폭도들이 들어갔고, 법원에 판사가 있는 방까지 소화기로 번호 키를 깨고 창문을 깨고 그 방을 다 헤집어 놓고, CCTV가 있는 관제실에 가서는 증거를 인멸한다며 관제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물까지 뿌려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얀 모자를 쓴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말했던 백골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대통령은 왜 이렇게 폭주를 했을까요? 그 과정에서 명태균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야할 텐데 그래도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던 12월 3일 전날 명태균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황금폰을 검찰이나 언론이나, 나에게 있는 이 황금폰을 언론이나 민주당에게 주겠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2일 날 또 한동훈 국힘 비대위 위원장, 한동훈 국힘 대표 등은 특검에 대해서 편법을 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특검이 이것은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폭주를 한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시, 전쟁 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김건희와 윤석열을 향해 가던 특검이 두려웠을까요? 이 특검이 밝혀낼 무엇이 걱정이 되었었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어제 또 한 번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찰이 요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명태균 씨가 어제 재판 준비기일이었습니다. 준비기일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홍모 검사라고, 수사검사가 홍모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수사검사가, 아니 그 휴대폰 굳이 우리한테 반납하면 우리도 되게 불편합니다, 표현을 하면서 홍모 검사가 전화기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포렌식도 불가능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 이 얘기를 재판정에서 명태균 씨가 했다고 합니다.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과연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검사가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검사의 답변은 군색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포렌식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아이폰을 쓰고 한동훈도 아이폰을 쓴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이폰에 자기는 비밀번호가 16개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푼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왜 이러는 겁니까? 검찰은 도대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유미 창원지검장, 이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홍모 검사, 이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제가 창원에 내려갔을 때 철저히 확실하게 수사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창원지검장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체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감찰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압수수색을 왔는데 코바나 콘텐츠 돈봉투가 있었다. 그 돈봉투에 500만 원을 김건희 여사에게 자기에게 2번 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그 코바나 콘텐츠 돈봉투를 보고도 안 갖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오히려 언론에서 저희가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휴대폰이 있는데 그 휴대폰도 제대로 찾지 않고 설렁설렁 찾았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계속 해주고 들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명태균 사건을 배당할 때였습니다. 명태균 사건을 배당할 때 검사가 없는 수사관만 있는 곳에 배당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찰에서 명태균을 수사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용산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명태균을 만났다고 하던데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윤석열, 명태균은 이게 107쪽짜리 수사보고서입니다. 11월 4일에 벌써 대검에 보고했다고 하는 수사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과연 민정수석실로 들어갔는지 민정수석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 보고서 대검 통해서 법무부 받았는지 고백하세요. 대검 받았는지 고백하세요. 수사보고서이니 안 받을 리 없습니다. 이 보고서를 받고 윤석열은 이것을 보았는지 김건희는 이것을 보았는지 낱낱이 다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 과연 명태균을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떤 연락이 주고받아졌는지 우리는 알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없이 나온 카톡의 내용 자그마치 28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천 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수천 개의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 그리고 이준석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고 정지되어 있는 것인지 저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전용기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수사가 윤석열, 김건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누가 어떻게 지시했고 그 사이 어떤 내용들이 주고받아졌는지 저희가 이거 다 알아야겠습니다. 직권남용을 통해서 수사를 무마했는지 그리고 이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는 직무유기이고요. 직권남용 등등은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수사 범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김건희 소환해야 하고 도대체 윤석열이 왜 이렇게 폭주했는지 다시 한번 국민께 보고 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홍모 검사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진술 녹화가 되어 있다고 그러고 변호사들도 들었다고 하니까 경악할 일입니다. 검찰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면 경악할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